홍인표의 왈왈왈 43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경향신문 국제부의 구정은 기자고요. 오늘은 얼마 전에 일어난 티안진 초대형 폭발 사고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홍인표 선배 모셨습니다. 홍 선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원래 지난주에 애청자분들이 제안해 주신 대로 베이징 동계올림픽 유치에 대해 다루기로 했는데 또 그 사이에 이렇게 큰 사고가 났네요. 지금 텐진항 폭발 사고 파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먼저 이 얘기에 대해서 조금 다뤄보도록 하고요. 올림픽 유치는 아쉽지만 다음 시간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어 내주신 청취자분, 다른 청취자분들께 양해를 구하려고 하고요. 예, 다음 시간 또 기다려 주십시오. 홍 선배 우선 텐진 사고 개황에 대해서 좀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텐진은요 상하이하고 쌍벽을 이루는 중국의 대표적인 항구 도시죠. 예. 인천이 서울의 관문인 것처럼 중국의 수도 베이징의 관문이죠. 그리고 중국에 4개 직할시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중에 한 개고요. 그 사고가 일어난 것은 이제 12일 일어났는데요. 이 텐진 탕구항이라는 항구가 있습니다. 예. 거기 국제 물류 기지가 있는데 거기 이제 입주해 있는 회사 이름이 루하이 국제물류라는 이 회사인데 민간 기업인 거죠? 민간 기업입니다. 예. 예. 이 회사 위험물 보관 창고에서 이제 폭발 사고가 난 건데요. 이곳을 갖다 관장하는 행정기관이 텐진시의 비나이 신구라는 데인데 예. 여기가 파악한 바로는 먼저 불이 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초대형 폭발이 일어났다는 건데요. 아, 그럼 폭발과 함께 불이 난 게 아니라 먼저 불이 났고 불이 난 곳이 마침 이렇게 폭발 물질이 있는 곳이어서 폭발을 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이 물류 창고 안에 예. 시아나 나트륨 같은 유독 물질, 예. 그다음에 일종의 여러 가지 화학 물질 있지 않습니까? 톨루엔, 카바이드 이런 것이 함께 있어가지고 예. 이게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오염 우려가 높아지면서 이제 갑자기 이 단순한 폭발 사고에서 환경오염 사고는 이제 번진 겁니다. 지금 카바이드 얘기하시니까 인도에서 엄청난 보팔 참사라는 거 일으켰던 그 회사 이름이 유니온 카바이드였거든요. 아, 예, 예. 나중에 이제 회사가 다른 곳으로 이제 거대 생명과학 기업으로 인수가 되면서 이름은 바뀌었지만은 그게 몇십 년이 지나도 참 이 파장이 가시지 않고 지금까지도 소송이 계속돼서 이 피해자들 얘기가 간간히 나오는데 이번 사고도 참 굉장히 규모가 컸던 것 같아요. 일단 피해가 많았는데 인명 피해만 해도 사망자 실종자 합쳐서 200명이 넘는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17일까지 나온 통계를 보니까요. 사망자는 114명이고요. 예. 9명이 지금 실종 상태니까. 네. 그죠? 합쳐서 200명 예. 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소방대원이 많이 이제. 예, 처음에 이 사고 보도가 될 때부터 이 소방대원들 참 안타깝게도 현장 화재 진화하러 갔다가 숨지고 실종된 사람들 많다고 들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들 소방대원들은 이게 정식 소방대원이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이 회사가 예. 고용한 사설 소방대원이죠. 예. 그러니까 소방대원이 아니라고 하면 그러니까 소방대원인 것도 아니고 소방대원이 아닌 것도 아닌.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소방대원은 아니지만 어쨌건 소방 업무를 맡고 있는 민간 파견업체 직원들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예. 사망자 가운데 21명이 소방대원이었고 실종자 예. 가운데 85명이 소방대원이었다. 실종자들은 거의 다 지금 그러면 소방대원이란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사설 소방대원들 같은 경우는 사고가 난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고 위험물 저장 창고인 줄도 모르고 달려간 거예요. 불이 났다고 하니까 예. 불 끄자 해서 그저 달려갔다가 희생을 당한 이런 경우입니다. 예. 지금 부상자는 한 700명인데 상당수가 중상자이기 때문에 아이고. 사망자는 예.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까지 신원이 확인된 시신은 보니까 54구에 불과하고요. 그래서 지금 예. 참 사고 반경 3.5km 수색은 다 마쳤는데 그 부근에 있던 아파트 같은 주택 이런 거 17,000채, 2만 채가 이제 무너졌고 재산 피해도 굉장히 컸군요. 그렇습니다. 예. 기업체도 한 3,000개 가까이가 이제 크고 작은 피해를 아이고. 입었는데요. 예. 그다음에 항구니까 화물 컨테이너 이것도 한 2만 개 정도가 오염이 된 상태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번에 자동차 피해도 많았지 않습니까? 예. 현대자동차 얘기도 현대자동차도 피해 나오더라고요. 입었고요. 예. 자동차가 한 10,000대 이상이 불에 타가지고 지금 나오는 것만 보면 재산 피해는 수백억 위안, 우리 돈으로 수천억 원인데 이거보다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지금 진화는 완전히 된 건가요? 아직 진화 안 됐습니다. 이게 그래서 일부에서는 예. 지금 흰 연기가 올라오고 예, 사진 보면은 연기가 계속 올라오는 네, 장면들이 한 군데가 지금 아직 완전히 진화가 안 된 상태인데 문제는 이게 위험 물질이 많다 보니까 안에 들어가서 진화 작업을 못 하는 겁니다.
근데 또 지금 사망자, 실종자만 200여 명 얘기를 하셨는데 사망자가 1,400명이 넘는다. 뭐 이런 주장도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미국에서 운영하는 중화권 언론 매체가 몇 개가 있는데 예. 여기서 주장하는 거로는 무슨 얘기냐. 사망자 숫자는 1,400명이 넘고 실종자가 700명이 넘는다는 겁니다. 그럼 얼추 그 인명피해가 2,000명이 넘는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까지 알려진 거하고 너무 규모가 다른데요.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이 중화권 언론 매체의 주장은 무장 경찰 예. 그리고 중국은 소방서가 무장 경찰 안에 소속돼 있습니다. 그래서 무장 예. 경찰 관계자들 예. 그다음 일선 병원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입수한 숫자가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뭐냐면 일단 이 사망자 실종자 숫자가 그러니까 중국 당국에서 공식 발표하는 숫자와 너무 차이가 나버리니까 지금 이 심상찮은데 14일 날 그 텐진 시정부에서 이제 네 번째 기자회견했습니다. 그 예. 매일 기자회견 하긴 하는데 이때 하더라도 이때 이제 사망자 유족하고 실종자 가족 이런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그 발표하는 시정부 관계자들하고 싸움이 벌어지는 바람에 중간에 기자회견이 뭐 중단이 돼 버렸어요. 뭐 그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정확한 피해자 숫자는 역시 관영 신화통신이 이제 얘기하는 게 맞기는 맞는데 그걸 기준으로 삼아야 되겠지만 지금 희생자 숫자하고 이 소문으로 도는 거하고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예. 민심은 흉흉하다. 근데 이 보통 이런 사고가 났을 때 물론 이제 정부 당국에서는 확인이 된 것을 발표하기 때문에 항상 마지막 집계하고 시간차가 있는 거는 당연히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좀 너무 큰 차이가 벌써부터 나니까 그 부분은 네, 누가 들어도 조금 미심쩍을 것 같고요. 또 리커창 총리가 평소보다 이렇게 사고 현장에 며칠 늦게 도착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무슨 사정이 있었나요? 예. 리커창 총리가 이제 현장에 나타난 것은 16일 그러니까 일요일 오후였거든요. 나흘 뒤네요. 나흘 뒤에 예. 있죠. 그래서 사고 현장을 둘러보고 이 병원에 가서 소방대원을 갖다 위문하고 그랬는데요. 그 4일 늦게 간 거 이거는 뭐냐면은 사실 공교롭게도 예. 그때 베이다에 의해서 회의가 예. 열리지 않습니까? 예. 그죠? 그러니까 전현직 고위 지도부가 모였기 때문에 그래서 현장에 늦게 간 거다. 사실 베이다에 의해서 이 텐진까지는 뭐 자동차로 몇 시간 안 걸리는 굉장히 가까운 데 있었는데 그래도 충분히 말이 나올 수는 있겠네요. 아무리 정해진 일정이 있었어도 이렇게 큰 사고가 났는데 나흘 뒤에 현장을 방문했다라는 건 조금 지적이 나올 법도 하네요. 예. 그런데 이제 리커창 총리는 그 사실을 그 현장에 가서는 굉장히 화를 냈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 사실이 있는 그대로 공개하라 이렇게 현장 간부들한테 이렇게 질책을 하고 지금 특히 이제 이것이 대기, 예. 물, 토양에 관련된 환경오염 수치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이제 정확하게 재가지고 시간에 맞게 공개를 갖다 투명하게 하라. 이렇게 이건 참 지시했습니다. 타당한 지시네요. 사실 투명성이 없으면은 원래 우리도 맨날 무슨 사건만 나면은 무슨 유언비어라는 둥, 괴담이라는 둥 하는데 사실 투명하게 다 공개가 되면 그런 것들은 없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리커창 총리 이 지시를 했을 때는 벌써 늦었습니다. 뭐냐면 벌써 지금 유언비어가 너무 많이 번져가지고 나빠진 뒤에 그러니까 화가 나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권위 있는 발표를 못하면 연비가 돈다는 건데 그러면은 어느 정도 투명하지 못했다라는 걸 총리도 사실상 인정을 하고 뒤늦게라도 투명하게 공개해라라고 했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그래서 유언비어가 난무하기 때문에 지금 중국에서는 360개가 넘는 인터넷 사이트 블로그를 다 폐쇄를 시켰습니다. 괴담을 갖다가 거론하는 거기는 다 했고 그래서 지금 이 정부가 발표하는 숫자 이걸 갖다 안 믿기 때문에 발표를 안 믿는 게 지금 상황은 굉장히 좀 심상찮아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사고 원인을 놓고 저희도 사실 첫날 이렇게 기사를 쓰고 하면서 물론 이렇게 큰 사고의 원인이 바로 나오는 경우는 없지만 이렇게 좀 당국자들의 발표라든가 추정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렇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빨리빨리 나오지 않아서 좀 애를 먹었었거든요. 근데 우선 사고 원인이 뭔지가 가장 궁금하고 또 그 예고된 참사다. 뭐 흔히들 말하듯이 인재다. 이런 얘기도 많다고 하던데요. 예. 지금 중국의 최고 지도부는 서둘러 사고 원인을 밝혀라. 이렇게 지방 정부에도 지시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정확한 사고 원인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 물류 창고에 얼마나 많은 유독 물질이 있었는지 어느 정도가 있었는지 아는 게 없어요 지금. 지금도 그게 파악이 되지 않았나요?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정확하게 그러니까 지금 어림으로 나오는 거지
이것이 무슨 물질이 뭐다 지금 시아나나트륨이 얼마 있었다 그런 얘기는 대충 나오지만 지금 이것이 명쾌하게 나오는 게 없습니다. 아니 그거는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게 이미 며칠 지났고 근 일주일 지났고 그러면은 그 창고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위험물질을 얼마나 보관을 해뒀는지 어떤 물질들이 있었는지 그것을 정보를 갖고 있다가 보고를 하지 않았을까요? 보고를 갖다가 안 한 거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하여튼 현재까지는 모른다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요. 그래서 제대로 감독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하여튼 뭐 텐진시 정부는 뭐 완전히 아주 풍비박산이 나버려가지고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재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위험물질 관리를 소홀히 했고 뭔가 탈법이나 편법 이런 것이 너무 많았다. 지금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이게 좀 상황이 이해가 가네요. 애당초 보관하는 과정에 위법 탈법이 있었다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게 당연한 일이겠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위험물 사실 보관 창고 관리가 위법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유독물질, 화학물질 이런 거는 주택가나 도로로부터 1km 이상 떨어져 있었다는데 이건 너무 가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반경 1km 안에 뭐 주택가도 있었고 아파트도 있었고 사무실도 있었고 그다음에 무슨 고속도로도 있었고. 그럼 그 자체가 굉장히 어쨌건 현행 중국의 법규를 위반한 상황이었다. 맞습니다. 예. 그다음 특히 주택가 같은 경우는 사고 현장에서 600m밖에 안 떨어졌어요. 그건 진짜 좀 문제가 있네요. 그렇죠. 이런 유독물질을 보관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가 원래는 일반 자재 보관 창고로 허가를 받았다가 어떻게 또 화학물질을 보관하는 이것도 또 의문인데 회사 측은 이제 우리는 허가를 받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허가를 받았는데 그게 그러니까 현행법상 위법인데 어떻게 또 허가를 받았는지 누가 허가를 해줬는지 지금 여기 그래서 최고 검찰원이라고 우리나라 대검찰청 같은 데서 지금 수사관들이 지금 와 있습니다. 대거 와가지고 지금 책임자를 갖다가 지금 처벌하려고 지금 수사를 시작하고 있는 이런 상태고요. 그럼 그런 상황이면은 앞으로도 그 책임 논란과 책임자 처벌 이 진상 규명 굉장히 오래 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그리고 또 아까 그 소방대원들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민간 기업에 고용된 분들 안타깝게도 희생이 너무 컸는데 좀 전문성이 떨어졌고 그다음에 상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경험이 부족한 소방대원들이 이렇게 투입이 많이 됐다. 또 그런 지적들도 많이 나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먼저 불이 나고 나중에 폭발이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민간 기업이 운영하는 사설 소방대원들이다 보니까 화재 진입 경험이라는 게 뭐 사실상 없었겠죠. 전무했겠죠. 그냥 이제 소방대원이다 해서 이제 운영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불이 났다 하니까 이 사람들 하는 일이 이제 불 끄는 거니까 아무런 정보도 없이 가서 이제 막 물을 뿌렸을 거 아닙니까 현장에. 그런데 사실은 카바이드하고 톨루엔이라는 이 화학물질은 이게 물하고 합쳐지면 화학작용이 벌어나가지고 대량의 폭발가스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정보가 없는 곳에 그 경험이 부족한 사설 소방대원들이 이렇게 아무 준비 없이 투입이 돼서 오히려 폭발을 유발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아직 이제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안 나왔지만 이럴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특히 또 이번에 우려가 되는 게 폭발과 함께 이 독성 물질들이 대거 뭐 사라졌다, 새 나왔다 하는 얘기가 있던데 사실인가요? 예, 그 물류 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던 유독 물질 있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시아나화 나트륨이라는 게 문제인데 이게 700톤. 이게 지금 이번 폭발로 완전히 사라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라져 버리면 이제 2차 오염이 우려가 된다는데 그래서 중국 당국은 시아나 나트륨 유출 사실을 처음에는 이제 부인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뭐 유출된 것 같기도 하다 이래가지고 지금 사고 현장 주변에 3km 있는 주민들은 일단 소개 명령을 내리긴 했습니다. 그럼 지금 대피한 주민이 전체 합해서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예, 합쳐서 한 6천 명 이상 정도를 가다 그 사고 반경 3km 이내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제 물렸는데 지금 여기가 이제 화성방 부대까지 출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인민해방군 베이징 군구에서 그 화성방 부대를 출동시켰는데 여기 간부 얘기는 조금 다른데 뭐냐면은 물류창고 2군데에 시아나나트륨 보관하던 곳을 갖다 우리가 이제 확인을 했다. 그래서 이제 큰 위험은 없을 거다. 지금 이렇게 말은 하고 있는데 시아나나트륨이 대거 유출됐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 지금 말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정확하게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는 지금 아직은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보관 장소 예. 두 군데는 확인을 했다는 거고 그 안에 사실상 보관하는데 하고 있던 시아노나트륨이 어떻게 됐는지는 알 수는 없는 그런 상태인데 이게 지금 어떤 물질이 얼만큼 어떤 상태로 있었고 또 화재와 폭발 뒤에 얼마나 유출됐고 참 사실은 거의 정보가 없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불안한데 특히 텐진은 바로 서해 건너편에 있잖아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좀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지금 서울에서 사실 직선거리로 700km인데요. 아, 그거밖에 안 되나요? 예. 서해 앞바다를 가다 바로 그냥 예. 사실 건너편에 있는 거라서요. 예. 그래서 그린피스 같은 경우는 이 좀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큰 환경에 큰 이제 나쁜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예. 지금 현지 환경관측소가 제공한 수치 정보를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험 화학물이 많았지 않습니까? 예. 시아노나트륨, 톨루엔, 카바이드 이런 게 많았는데 특히 이제 시아노나트륨 같은 경우는 이게 청산가리이지 않습니까? 청산가리 예. 일종이죠. 예. 일종인 맹독성 물질인데 흔히 청산소다라고 지금 부르는데 예. 이게 그 이타전 때 사실 나치가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사용했던 게 바로 이 시아노나트륨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뭐 한 10kg 안 되는 분량 가지고 뭐 한 2,000명 정도도 살상할 수 있는 엄청난 그 위력을 가지고 있는데 예. 또 그다음에 카바이드하고 톨루엔 같은 경우는 보면요. 이 또 비가 내리면 또 상황이 걱정스럽거든요. 그렇네요.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하고 예.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중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 같은 경우는 예. 지금 중국에서 내리는 그 비를 맞지 마라. 아하. 그 지금 경고를 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피해가 잘못하면은 오래도록 진짜 수십 년 동안 이 피해를 미칠지도 모르는 그런 사고네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이번 사고가 이제 그러니까 아까 시아노나트륨 같은 경우는 유출 안 됐다 이런 말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 텐진 앞바다의 뽀하이만 생태계 예. 이게 가뜩이나 생태계가 아주 지금 힘든 상태인데 예. 이런 사고가 터져가지고 설상가상이 될 수 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주시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제든지 이 상황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좀 예의주시해야 된다. 이렇게 근데 말씀드릴 수 이번에 있겠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이제 텐진인데 텐진뿐 아니라 중국의 대다수 도시들이 이런 위험을 안고 있다. 뭐 이런 지적도 나오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한폭탄이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는데요. 중국에서는 왜냐하면 이런 그 폭발 사고가 자주 일어났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중국의 그 3분의 1 정도의 석유화학 프로젝트, 석유화학 공장 예. 이런 게 다 대도시 주변에 있습니다. 인구 밀집지대의 예. 부근에 있다든가. 그래서 송유관, 가스관, 유류 저장 창고 이런 것이 중국의 도시 어디를 가면 다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폭발 사고만 나면은 그냥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네요. 그렇죠. 치명상을 받게 되는데 그 2006년에 중국 환경보호부가 조사한 거 보면요. 127개 국가급의 석유화학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 중에서 60건이 넘는 프로젝트가 인구 조밀 지역이나 아니면 대도시 부근에 있더라. 이런 수치가 있거든요. 그럼 거의 절반이 그 주거 지역 가까이에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를테면 광동성 선전에 이제 유류 저장 창고가 있는데 여기는 아파트에서 불과 300m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일들이 왜 이런 식으로 그 가깝게 위치를 하게 되는 거죠? 좀 규제가 있나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은 처음에는 이제 처음에는 바닷가 그러니까 모래바닥 같은데 유류 저장 창고를 만들었는데 역시 경제가 발달하다 보니까 그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또 들어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못 들어서게 이렇게 막고 이렇게 그 나름대로 그 저기 행정 관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 무분별한 난개발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유류창고 이사를 가면 되는데 유류창고는 우리가 원래 있었는데 왜 이사 가냐 해가지고 거기서 또 정설공사하다 보면 그 주변에 살던 주민들이 항의 시위를 하고 그래서 충돌이 벌어지고. 뭔가 계속 정책에 악의가 안 맞고 그냥 발전하는 와중에 계속해서 그런 위험한 공장 옆에 집들 짓게 만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참 얽혀 있는 문제네요. 이번 사건이 주는 뭐 의미랄까? 좀 교훈 같은 게 있다면 중국에 이제 배워야 할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걸 지적할 수 있을까요? 예, 결국 한마디로 사실 중국 같은 경우는 늘 경제 발전. 그러다 보면 효율이 중요하다. 그러다가 결국은 안전을 희생하고 사람의 고귀한 생명까지 희생하는 경우다. 참 남의 일로만 들리지는 않네요. 우리도 늘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지적되는 결국 경제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소홀히 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예,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실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지 않습니까? 예. 특히 텐진 같은 경우는 중국의 대표적인 항구 도시고 중국의 대표적인 공업 도시고 또 중국의 대표적인 석유화학 공업 도시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원유 비축 기지도 있고요. 그리고 2010년 같은 경우는 100만 톤급 그러니까 정유 공장도 상업 운영을 시작했고 예. 또 여기 뭡니까 비나이 신구라는 데는 중국에서 가장 큰 석유화학 수직 계열화라고 예. 그러니까 석유 그 원유를 가져와 가지고 쭉 해가지고 마지막 정유 생산까지 하는 수직 계열화의 그 아주 대표적인 일단 기지의 하나고요. 그래서 이런 데서 참 어떻게 보면 어이없는 안전사고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예. 결국 이걸 보면 중국의 안전은 아직도 멀었다. 안전의식은 아직 멀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결국은 이제 경제 발전에만 너무 신경을 쓰다가 치리 능력이라고 하는데 그저 예. 일종의 그게 뭐죠? 이른바 뭐죠? 거버넌스 능력이라고 예. 할까요? 뭔가 관리하는 능력은 예. 상당히 뒤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게 이번 사고가 나기 전에 무언가 좀 이런 안전 문제에 대한 경고라든가 무슨 그런 게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2011년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뭔가 텐진에서 예. 그 위험물 보관에 문제가 있다는 이런 지적이 일부 나왔었나요? 있었습니다. 나왔습니다. 근데 왜 그때 그냥 넘어갔던 건가요? 근데 그 정도로 해가지고 뭐가 그렇게 무슨 큰일이 일어나겠어. 꼭 사고가 나야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뒤늦게, 넘겼다고 예. 합니다. 지금 보면은요. 그래서 이제 시한폭탄이 터진 건데요. 이번 그 사고 같은 경우도 1차, 2차 예. 그 폭발이 두 개가 있었는데 예. 1차 폭발 같은 경우는 리터 규모로 2.3 그러니까 TNT 한 3톤이 터지는 규모였는데 2차 폭발이 더 커졌죠. 그래가지고 이거는 리터 규모 2.9고 TNT가 한 11톤이 이제 터지는 위력을 정말 엄청난 폭발이었네요. 엄청난 거였죠. 근데 사실 이런 사고는 뭐 선진국에서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꼭 간혹 일어나기는 하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일본도 안전관리가 철저하다고 하지만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여러 차례 화학 공장 폭발 사고도 있었고 예. 그래서 2014년 초 같은 경우는 미쓰비시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나가지고 5명이 숨지기도 했고 예. 그런데 그리고 텍사스주 같은 경우 있었습니다. 미국의 텍사스주. 예. 여기도 2013년에 화학 비료 공장에 폭발해서 15명이 숨지는 사고도 예, 일어났습니다. 그때 미국에서도 인재였다 그런 얘기들이 많았었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안전사고가 잦다는 거죠. 한두 번 일어날 수는 있는데 그렇죠. 지금 이게 문제는 너무 자주 일어나고요. 그리고 칭다오 송유관이 저번에 폭발했고 다롄 폭발했고 상하이에서는 얼마 전에 압사 사고가 또 일어나서 많이 죽고 예. 그런데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텐진이 석유화 공장 안전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사고는 터진 거고요. 네. 앞으로 이걸 갖다가 소일고 외양간 고치기다 할 수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중국의 그 석유화학 공장이 이제 어떤 해법을 찾아서 안전한 그런 공장 관리를 할 수 있을까. 그걸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고 하는데 소를 잃은 뒤에라도 그래도 외양간을 잘 고쳐서 다시는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베이징 동계올림픽 유치의 의미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알차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홍 선배 수고하셨어요. 예, 구체적으로 수고 많았습니다.